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산재원 대회 변수 속에서도 2000선 재탈환에 성공을 했죠.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우인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시장은 19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해외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너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해외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봐야 할 텐데요. 해외 시장은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해외 시장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강보합권으로 전 큰 그림에서는 마감했고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 증시가 조금은 더 그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일단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큰 그림에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일단 지표 관련된 부분,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모멘텀 상황이 계속되는 어떤 그 부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그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좀 보합권 양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회의에 한 두 가지 정도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1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100억 달러의 이제 그 축소 부분,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계속돼서 이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00억 달러를 축소한다, 안 한다의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금리 인상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 뭐니 해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이 이루어졌다라는 쪽에 많은 무게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같은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이 조금은 좀 빨라지면서 유동성 장세가 조기 일단락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이 사이에서 지금 현재 시장 다소 좀 관망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일단 양적 완화, 유동성 조기 인상에 대한 가능성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는 조기 인상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은 큰 안도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안도 랠리가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쪽에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보여주는 쪽도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지난 밤에 발표되었던 경제 지표, 그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나 물가 인상률에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관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 일단 연율로 따졌을 때 작년 5월 대비해서 올해 5월은 2.1%를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서 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2%를 넘어섰다라는 점. 이런 2%를 넘어선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그 팽팽한 어떤 그 의견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따라서 시장 어쩌면 관망의 분위기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오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동성 장세가 일단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 FOMC 회의의 그 조기 금리 인상론이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제 그 결론이 날 텐데요. 그 사이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동성은 일단 뭐 조기 금리 인상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풀어놓은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의 유동성 확대 그리고 중국에서의 유동성 확대, 미국에서는 유동성의 축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유동성 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늘려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부분은 뭐니 해도 턴어라운드 업종일 가능성이 크겠다. 모멘텀 면에서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 특히나 이제 그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뭐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았을 테니까 시장에서는 장기 소외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 쪽,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장기 공급되는 어떤 그 유로존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해본다면요 결국은 경기 민감, 장기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LG그룹주와 SK하이닉스 주가 열풍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어제 5만 원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는 상황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은 좀 뭐 조심스러운 행보를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바로메타로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지금 말씀하셨던 LG전자 그 3인방 특히나 LG전자의 방향성의 어떤 그 움직임 오히려 저 같은 저라면요 LG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LG전자나 하이닉스를 어떤 시장의 바로메타로 삼고 시장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 확장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축세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오히려 잣대로 삼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관심주였던 휴비스가 3%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다가 아깝게도 다시 하락 전환해서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휴비스 같은 경우에 어제 3.3% 정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또 갭이라는 부분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0.8% 갭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어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고요. 일단은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 1차적인 이익 실현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그런 자리고 어제 어느 정도의 시세가 탄력을 붙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잠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시초가가 다시 조금 뜨는 상태로 시작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제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조금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시면 중요한 지점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잠시 단기적인 눌림목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1차적인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 게 좋겠고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하단에 이 21선 11,600원, 11,650원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는 섬유계통의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화학주의 업황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컴퓨터,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 많았죠. MD스테크 기업을 인수를 했던 모습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소프트 포럼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호재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꾸준히 주가 자체는 상승하는 그런 상승대 추세 안에 놓여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를 조금 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00원까지 올라가던 시세 자체는 잠시 멈추고 난 다음에 지금 25,400원 어제 종가는 마감이 되는 상태고요. 5일선과 그리고 21선 그리고 하단의 11선까지 어느 정도 이평선을 매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시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이센스를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불법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비를 상당히 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컴퓨터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가격대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한국의 컴퓨터는 어느 정도 반사적인 수역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뭐 OS에서 뭐 다양한 플랫폼을 지금 제공하는 게 바로 한국의 컴퓨터죠. 그러면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한국의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찬진 씨가 어느 정도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은 짜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영업적인 전략이 조금 지금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오늘은 어느 정도 한 번쯤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매수 급소입니다. 지금 작은 어느 정도 갭을 이용한 돌파가 좀 나왔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시초가를 보시면 지금 21,250원, 이 부분에 조금 돼 있는데요. 어차피 뭐 5일선 위에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붙이면서 올리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24,500원 선, 그 자리를 우리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MD스테크랑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해서 같이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한국의 컴퓨터 그리고 MD스테크 두 개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자체가 좀 더 형성이 돼 있는 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MD스테크보다는 지금 한국의 컴퓨터가 좀 더 시세가 빠르게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의 컴퓨터가 먼저 여기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MD스테크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컴퓨터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과 컴퓨터를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걸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기엔 어떤가요? 장단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은 장단기 상관없습니다. 장기로 들고 가셔도 되고, 단기로 들고 가셔도 되고, 다만, 저의 투자 스타일 자체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 라든지 아니면 1주, 2주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먼저 확보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플러스 3%가 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최소의 수익을 먼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를 시청자분들도 명확하게 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대신 시세가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상승 추세를 꾸준히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익절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시세 자체가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뭐 변동이 항상 일어나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최소한의 수익 플러스 3%를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한국컴퓨터도 뭐 올 상반기 그리고 후반기까지도 충분히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기업을 판단할 때 그 차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가치 그런 부분 앵커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오늘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가격대는 난 아직도 배고프다, 뭐 I'm hungry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주가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컴퓨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시세가 오르면 좋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웃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한글과 컴퓨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네, 개장을 7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 그리고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정승현 과장님께서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오늘 시장 어제 분위기에 이어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천선을 회복을 하고 코스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크게 출발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실 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업종들이 오늘도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시장의 흐름들이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 시장의 그 매수 여력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들이 잘 가고 그리고 잘 못 가던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 매기가 확산이 되면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매수 여력 그리고 증시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어제 시장 그리고 최근에 계속 트렌드화 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에도 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업종들이 어제 강했던 LG그룹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시장을 거의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을 했죠. 아무래도 수주 개선 기대감들 그리고 공작기계 관련돼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정도가 최근에 관심을 좀 못 받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낙폭이 확대된 종목들이 일부 다음 분기 내지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좀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좀 기관이고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주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닥을 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직까지 반등의 실마리를 못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2000포인트, 2100포인트 가더라도 아마 모든 업종들이 가는 상황들은 저는 연출이 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아까 언급드린 그 일부 종목들 지금 LG그룹주들이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좋은데 어제는 또 월드컵 분위기 때문에 현대차가 공식 그 브라질 월드컵 대표 후원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가 오늘 또 시장에서 어제 시장과 마찬가지로 살펴볼 업종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유성 PB님께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IT 업종과 증권 업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T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가장 탑픽이고 또한 핫한 그쪽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좀 부담스럽다. 두 번째는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또 단기순이익이라든지 이익단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후자 부분이 조금 더 객관적인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우선은 디램 쪽은 지금 우선은 경쟁자들 같은 경우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요자 중심이었던 시장이 이제는 공격 측의 그런 중심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램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 특히 공급자들의 그런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디램 가격 같은 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 가지 빅3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디램 가격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램보다 사실은 저희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낸드 플래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 외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특히나 스마트 기기 부분에서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IT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LG그룹 안에 있는 특히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LG그룹주들의 IT 지속 섹터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증권업종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증권업종도 우선은 사업보고서나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요. 종업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업원. 최근에 증권업종들 대부분 구조조정을 완료를 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바닥 다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화를 한다고만 하더라도 그동안 낙폭이 한 거의 평균적으로 50% 이상 됐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되돌리기로 떨어진 거에 한 반 정도만 되돌린다고 본다라면 또 왜 반 정도 되돌리냐면 예전에 이제 2008년도 수준을 지나서 2009년도 10년도 그 박스권 내에 그 선만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업사이드 측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들 중에서 특색이 있는 또 사업분 영역이 전통적인 증권업종이 아닌 미래에셋증권 같은 펀드 위주나 아니면 KTB 투자증권 같은 비상장이라든지 벤처 투자라는 것들 그렇게 아니면 키움증권 같이 온라인 증권사들 이렇게 특색 있는 증권사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월 18일 수요일 개장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출발하는지 좀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코스피 시장은 약간 약보합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간 강보합 정도 시장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5만 원을 터치하려는 움직임, 50원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초가 출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 양봉을 내는지 음봉을 내는지 이 흐름들이 중요할 것 같고, 2000선에 대한 공방, 사실 지금은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정도 부분인데, 일단 2000선에 대해서 또 지지 여력을 조금씩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오늘 시가 출발 이후에 좀 강한 종목이 OCI 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사실 OCI가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고, 그리고 거의 주가도 바닥인데, 어제 올랐던 두산 인프라와 같은 의미로 좀 이제는 회복될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장의 이슈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과 뭐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일단 움직임, 뭐 나쁘진 않다. 코스피 시장도 조금씩 플러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출발 이후에 한 1, 2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이 한 72억 정도 외국인이 소폭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프로그램도 현재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까지도 뭐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본다면 일단 수급의 이슈로 인해서도 뭐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자,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네, 0.23% 상승한 15,009.89포인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한국전력 역시 소폭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기아차와 삼성생명, 신한지주 모두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현대중공업 역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동서와 GS 홈쇼핑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자, 정윤성 PB가 업종 분위기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지수 때 약보합권, 강보합권, 거래소와 코스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업종별로 조금씩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강세 업종 코스피 쪽에서는 통신 섹터 또 IT 섹터와 해운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세 업종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관련 업종, 은행 업종, 자동차 업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SK텔레콤은 1%대 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예전에 고점이었던 24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LG유플러스도 강보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초가 때는 LG그룹주들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살짝 밀렸다가 마이너스 0.3%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공업종들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일레스증권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을 뺀 대부분의 종목들은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페노션 같은 경우가 플러스 2.4%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낙폭이 좀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도 CJ제일제당이 마이너스 1%, 농심과 오리온 같은 경우도 좀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 대부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도 약간 희비가 엇갈렸었지만 오늘 게임딜, 조이시티, 컴투스 모두 1%를 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웹젠, 액토즈소프트, 넥슨 GT, 위메이드 등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수급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고 있네요. 네. 일단 기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사실 2000선 이상에서는 기간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펀드 환매 물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사실 외국인이 만약에 오늘 지금은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은 아마 이번 주 정도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종목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6월 말 그러면 이제 분기 말이기도 하고 반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상 분기 말이나 반기 말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얘기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예전만큼 사실 그 의미는 퇴색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없는 그 여력을 다 쪼개내서라도 기간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최근에 포트를 많이 채워놨는데 좀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종목, 외국인과 수급이 엇갈려서 좀 그 수급이 꼬인 부분들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은 다시 포트를 채워넣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다음 주 정도가 피크가 될 것 같은데 그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분위기는 아마 외국인이 순매수를 전환해주느냐 아니면 못해주느냐가 일단 시장의 상승의 갈림길을 결정짓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일단 그런 부분으로 오늘 시장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네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상승한 1,023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1,023원 10전과 1,023원 7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02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2%의 2배 상승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1.1%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미 연준의 정책 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두 상대 통화에 대한 강세는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함께 호주 달러 약세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의사록에서 호주 중앙은행은 경기 완화적인 금리 기조가 당분간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호주 달러는 어제까지 3거래일째 약세를 기록하면서 원화의 최근 약세와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수출업체들이 달러와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상단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성명서가 나올 경우 달러화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점 매도의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요. 이는 오늘 달러원이 5거래일째 상승하는 대내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FOMC 성명서가 어떤 성향을 가질 것이냐는 옐런 의장이 최근의 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가 하는 점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경제가 긴축에 나설 정도로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두 섹터가 아닌 미 경제 전반에 걸쳐서 발생했다는 점과 실업률이 이미 미 연준의 금년도 예상 범위에 도달할 정도로 하락했다는 점은 분명 매파적인 성명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 고용시장이 아직 완전 고용에 이르지 않았고 주택시장이 아직 부진하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 조절적인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달러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화는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1,020원대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OCI가 태양광 수요 증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애플이 비트코인 거래를 공식 허용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성산업은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짚어주시죠. 예, 먼저 OCI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수요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좀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2.3%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 안정세 속에서 태양광 수요는 점차적으로 기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강세의 움직임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클린 파워 플랜 CPP라고 하죠. 여기에서 태양광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또 올해 태양광 설치량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금 가시적인 실적 전망치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도 태양광 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과 또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주가에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기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커지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기화가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OCI의 그런 상승 측면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거래를 이제 허용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죠. 시넷은 지금 지난 주말 때 비트코인 지갑 앱인 코인 포켓이 앱스토어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서 등록이 됐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코인 포켓 같은 경우는 좀 소개를 드리자면 사용자끼리 비트코인을 주고받거나 또 다른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앱 같은 경우가 있으면 비트코인의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시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이 거래가 된다고 해서 관련주들의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가 한 9%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심리적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 매매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성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업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그 보유 토지 등을 매각을 해서 매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지 이 블록인데요. 이쪽이 매각을 해서 1,190억 원을 처분키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산업 같은 경우 기존에도 원래 기존에 영했던 그런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건설 업종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좀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될 정도로 좀 컸던 부분이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작년도에 거의 400% 이상이 됐었고 지속적으로 단기 손실이 있으면서 자본금을 계속적으로 깎아먹는 그런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대성산업의 가장 취약점은 재무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1,19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단기적인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오늘 급함으로 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매년 단기 순손실이 지금 1,000억 원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3,000억 원가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화 부분은 이번 공시뿐만이 아니라 계속 되져야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은요,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반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코스맥스는 중국 성장성 부각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셜텍은 초극소 BTP 알고리즘 개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뭔지도 좀 설명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세아베스틸부터 네. 살펴보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장의 그 상승률을 충분히 아웃퍼폼하고도 남을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3만 원을 넘어가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러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의미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결국 실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 종목을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도 상승률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권사들이 각각 이제 목표가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가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 수급과 함께 같은 그 부분들로 돼서 주가가 좋은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망치로서라도 살펴보면 일단 2분기 매출액은 약 5,9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520억 정도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일단 분기 실적이 5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연간이 한 2,000억 정도 난다고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1조 1,0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국인도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좀 더 신고가를 내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스맥스. 중국의 결국 중국 관련주죠. 중국의 그 매출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도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주식인데, 일단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만 원까지 가려는, 뭐 지금 오늘 94,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스맥스와 이제 분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이제 사업 회사 결국 중국의 화장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실적이 더 돋보이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중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 자체가 최근에 로컬 업체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 그리고 이런 마스크팩 뭐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코스맥스가 로컬 업체 비중이 약 80%, 그리고 자동화된 마스크팩 설비도 돼 있다. 그리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단연간 기술 개발해서 자기 코스맥스가 직접 보유한 기술력으로 마스크팩을 설비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전에 뭐 중국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들끓는 분위기와 지금 뭐 코스맥스는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상승세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BTB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강한 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뭐 8,000원도 깨진 얼마 전에 깨진 상황에서 이제 뭐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낙폭이 워낙 컸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BTB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는 이제 개발 정도의 소식인데,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크루셜텍의 자회사 크루셜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크루셜텍이 뭐 그 지문 인식 관련 회사입니다. 지문 인식을 만들어내는 뭐 터치 패널 관련 회사인데, 이 터치 패널 소형 지문 인식 모듈 이 부분에 초국소 BTB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 결국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유니크한 뭐 그런 기술력을 만들어내서, 일단 뭐 납품 원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생산 원가를 낮추거나 납품 단가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시장이 최근에 뭐 IT 업종들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뭐 전기차 그 테마주를 움직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IT 쪽으로 좀 더 강세 흐름이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코스닥의 전반적으로 매기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제공을 크루셜텍이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해표가요, 대표 지분 전량 매도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셀루메드가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강약품은 수익 개선 배당 매력에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도 짚어주시죠. 예, 먼저 사조 해표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장 뭐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컸었던 그룹들 중에서 살펴보자고 하면 바로 사조그룹일 텐데요. 사조해표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죠. 예전 같았을 때는 그 사조해표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영업적자가 9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단기 순순실도 168억 정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6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74.7% 급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전형적으로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바로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회장이 자기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간혹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상당히 좀 그런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기없이 좀 빠질 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조해표 같은 경우도 오늘 대표이사가
대표가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1%대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사조대표 같은 경우는 이인우 대표이사인데요. 12일부터 17일간 나흘간 보유 지분 전량이 10만 3,625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사인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보통주 10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조대표를 갖고 있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이게 주가 폭이 워낙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중대 뉴스가 발표가 되면 바로바로 눌림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조대표 같은 경우 상당히 매물대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 지금 유상증자 소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4.9%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전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발행가격은 2,500원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지 간에 상당히 좀 재무 구조로 좀 취약한 곳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쑥불쑥 유상증자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유상증자라는 부분 상당히 좀 미리 알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유상증자가 당분간 내에 발표가 되기 힘든 그런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 최근에 그 성장성과 또한 상당한 양의 그런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2%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창업 2세대죠. 김상훈 대표가 신규로 취임을 하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그런 취지가 보통 이제 취임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선은 규모는 줄이고 수익성 구조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유통 재고나 아니면 그런 비용 통제 등을 통해서 외형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10% 수준의 매출 성장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20% 초반에 수익성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 초반대는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런 부강약품의 메리트는 지금 배당 정책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4년간 평균 순이익이 70%라는 막대한 비율로 배당금을 지금 지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제약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인 안트로젯 지분을 25%를 갖고 있고요. 아이진 같은 경우가 지금 부강약품이 8%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닥 입성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보면 부강약품 상당히 좀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면 지금 상당히 60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60일선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60일선에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대라고 하면 한 번쯤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120일선을 지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60일선과 120일선까지도 한번 저점 구간대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고요. 또 다른 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게임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컴투스가 해외 성과 기대감에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게임빌은 신작 흥행 효과가 지속되는 바람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드도요.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째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게임빌과 컴투스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컴투스,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5만원을 넘어가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달 전만, 4월 초에 비교했을 때 거의 주가 한 2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게임주의 파괴력은 결국 신작 게임들이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게임을 하나 두 개 정도는
지금 현재 뭐 모바일 통해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게임이 재밌냐, 해보고 재밌으면 주식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뭐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게임주는 내가 재밌으면 남들도 재밌어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결국 뭐 나는 돈을 안 쓰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돈을 안 쓰지만 돈을 쓰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그 수학적인 전략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쓰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매출이 초반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되면 그 이상의 효과들은 아마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훨씬 내기 쉽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컴투스가 신작 게임을 냈던, 최근에 좀 히트를 친 게임이 뭐 낚시의 신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인데, 낚시의 신과 뭐 서머 너워즈 뭐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컴투스에서 뭐 지금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일단 신작에 들여야 되는 돈들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모바일 게임이라 하더라도 한 30억에서 뭐 100억 사이, 좀 더 뭐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면 뭐 100억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게임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매출이 그 정도 뽑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게임들은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기대감만큼 게임 순위가 못 올라왔던, 뭐 윈드러너 2를 출시한 뭐 조이맥스라든지 뭐 이제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들은 신작 게임이 기대만큼 히트를 치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국 가장 핫한 종목은 컴투스입니다만, 컴투스와 게임빌은 거의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빌도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위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게임빌과 컴투스가 같은 플랫폼으로 이제 게임을 퍼블리싱을 하겠다. 결국 뭐 합병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임의 전반적인 산업을 이해하면 이 구조들이 어떻게 나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있고, 그리고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이제 구글 플레이라든지 iOS, 이 애플 그 스토어가 있는데, 거의 3분의 1씩 매출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하느냐, 뭐 카카오를 걸칠 것이냐, 어디를 걸칠 것이냐에 따라서 매출 구조가 달라지고 영업이익 구조가 달라지는데, 결국 게임빌과 컴투스가 같은 플랫폼을 써서 퍼블리싱을 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퍼블리싱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자 영업이익, 실적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점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컴투스나 게임빌이 히트를 치게 되면 둘 양사 모두에게 좋은 구조다라고, 시너지가. 그렇죠,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가 잘 가면 뭐 게임도 잘 갈 것이고, 게임빌에 출시한 게임이 잘 가면 컴투스도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뭐 같은 흐름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월드, 이제 중국의 뭐 완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일주일째. 그렇죠. 일주일째 상가 갔다가 오늘 이제 풀리는데, 자, 이게, 풀리는 첫날에 과연, 이제 더 가게 되면 이때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8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5배 정도 주가 급등한 상황인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거의 뭐 올라온 거 다 이제 훼손을 시키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뭐 투자 경고는 당연히 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이 월드의 사실 투자 등급이라든지, 그리고 이랜드 리테일이라든지 등급은 강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다와 함께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는 분명히 일정 부 이만큼 주가가 오른 만큼 파괴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실적 부분은 좀 좋진 않은 거는 판단하시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외국계 매도세 이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벽사는 연중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한진해운입니다. 중국 당국이 세계 상위 세계사 선사가 뭉친 P3 네트워크 얼라이언스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 종목 짚어주시죠. 예, 먼저 네이버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연일 외국계에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앞으로도 뭐 라인의 성장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세는 좋지만 현재 그 밸류에이션 가치를 매길 때 상당히 주가가 이러한 성장성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이버 지금까지 성장서보다 뭔가 또 더 새로운 아니면 지금의 성장성의 속도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내는 박스권 내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벽산인데요. 벽산 1.2%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뭐 수급도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단열재 부분에 대해서 정부 규제 강화 덕분에 외형과 수익성이 앞으로도 개선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를 당초 256억 원에서 313억 원으로 올려잡고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예상치보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벽사는 어느 정도 지금 이러한 실적 부분은 반영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3분기,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그런 추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진해운인데요. 한진해운 4.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세계 4개 선사에 뭉친 P3 네트워크 얼라이언스에 대한 승인 거부를 했다는 소식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P3 네트워크 반독점을 이제 규제 키로지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3개 선사 모두 유럽 선사이고 중국 선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당국이 승인을 하면서 중국도 이런 P3에 대한 얼라이언스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P3 이외에 있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 그리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개별주 눌림목을 활용해보자. 단 현금 비중은 50%를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이라크 사태 또 FOMC 회의에 주목해보자.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2000선 안착 시도 과정이다. 장중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형주들의 순환매, 건설과 건자재 쪽에 관심 가져보자. 개별 섹터는 태양광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는 관망,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00선 안착 시도 과정 중인가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2000선 안착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투자 심리가 관망해서 안도감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만 지금 좀 차별화된 조정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 실적들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는 상황이고 2차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가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근데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순식간에 매도세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관망세가 거치는 시점부터 재차 2차선 안착 이후에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FOMC 회의는 지금 17, 18일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추가 테이퍼링이 100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예견하고 좀 예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2차선에 안착하고 또 박스권 다시 한번 상단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중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 그리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도 높았었는데 원달러 환율의 이제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가운데서 완만하게 원화 강세 기조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고려해가지고 순매수세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난 이후 관망세가 거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투자 심리도 안도감으로 전환되면서 2차선 안착 이후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종목별로는 지금 최근에 거래소 내 업종 대표주들이 순환매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안에서는 순환매 대응으로 좀 단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낙폭화됐던 기술적 반등 여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잡았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또 소폭 건전한 조정 구간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우려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병군 멘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코스닥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강한 종목군은 이미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빠르게 A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들인데요. 자, 크게 보면 사물 인터넷 시장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떨어져 나온 것이 이제 전자 쪽. SK 하이닉스 금일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전일 신고가 49,850원. 즉, 거의 5만원 부근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장 후반에 약간 밀렸는데, 결국은 5만원 선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곧 돌파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 점 참고하셔서, 자, 5만 1,000원대까지는 다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버버 반도체 그 이후로 지금 급등 나오고 난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자,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자, 거기서 바로 조금 갭 상승 다음에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 여러분들 예측입니다.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는, 즉, 오늘 같은 날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동차 쪽이죠. MBS 테크.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코디에스.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차량 경량화 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사물 인터넷의 통신 장비 쪽에 제가 탑픽으로 꼽아드렸던 것이죠. 그죠? 오이솔루션이, 전일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오이솔루션 이제 18,000원대 이상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종목 상담 정식 교육보서에서도 오이솔루션 종목 상담 들어오면 하실 필요 없다. 꾹 쥐고 가시면 된다. 손절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던 이유 분명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의 큰 맥락 속에서 전자 자동차를 빼고 하나 더 있죠.
바로 문화 콘텐츠 쪽을 살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의 무형가치를 지금 유형화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음원 관련이라든가 음원 가격에 대한 상승, 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여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서 콘텐츠 제작이 인기가 있다는 거, 그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기술적 분석상 지금 제가 토픽을 꼽아드렸던 이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 분석상 큰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구간이 조금 나왔다는 거. 그러면 이것은 기간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둔각을 만들고 떨어지느냐가 아니고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대와 매물 소화대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것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물 소화대가 거쳐지면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 지금 기간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 아닙니다. 뭐 10원 빠졌다고 가격 조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뭐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바다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이 콘텐츠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 키스트가 전일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나왔을 때 어제 전일 분명히 상담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정식 여보세요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강한 빠른 반등이 나오면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하고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는데 장 막판에 매물대가 쏟아져 나오고, 즉 흔들거리는 구간이 딱 나오니까 개인분들이 불안해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고점대 영역, 즉 이격도를 많이 벌린 종목은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이격도 많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그걸 참고해서 막 들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좀 그런 점들 참고를 해보시고, 자, 그래서 소리바다 제이 콘텐츠리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빠르게 좀 짚어드릴게요. 요 일봉을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봉을 지금 딱 확대를 해보면 추세선상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 다음 다시 상승, 조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횡보입니다. 횡보인데, 이 횡보 구간에서 지금 기간 조정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걸 연장선을 딱 그어보면, 이 올라오고 있는 선과 횡보의 연장선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즉, 결과적으로 보면, 한 1일, 2일, 3일, 한 4일, 그 거래일수로 보면 한 4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요일인 오늘, 목, 금, 그 다음에 월요일, 다음 주부터 강한 빠른 추세선상 상승을 예견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한 4일 정도, 거래일수로 보면 한 4일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응집하고 있는 구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의 매수, 즉 맥점, 즉 여기서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맥점으로 잡고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바다 여전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자, 자회사의 어떤 실적, 그 다음에 지금 영화 변호인이죠. 그것이 이제 IPTV 쪽의 매출, 이런 것들이 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이 소리바다로 지금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 즉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유형화해 주자는 사회 분위기, 그렇다면 음원 가격에 대한 상승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음원 가격이 상승되면 가파른 또 추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바다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주도주군으로 지금 잡아들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 자, 10시 30분부터입니다.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들어오셔서 뭐 소리받아 말하고 있는 중간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 무슨 현상입니까? 방송 현상입니까? 자, 시장 힘내십시오. 여러분들한테는 저희들 멘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내어주면서 19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3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하면서 좀 수급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